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 시민불복종 파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 부분은 생활과윤리 수능 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갈수록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둬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활관리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인 놀스란 분이 또 등장합니다. 밉죠? 완전 오지랖합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대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단언컨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정리만 정확히 해놓으면요 문제풀이 아주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선 놀즈부터 가볼게요. 자, 놀지의 시민불복종입니다. 의미부터 써보면요. 의미가 절반입니다, 여러분들. 놀지의 시민불복종의 의미는요. 꽤 길죠? 꽤 긴데 이게 시민불복종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놀지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지가 말했던 사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하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있었고요. 하나는 질서 정연하지 않는 사회가 있었죠. 자, 이게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든 제가 수업했던 놀스 정의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놀지가 말했던 사회는 크게 질서 정연한 사회가 있고요. 질서 정연하지 않는 사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질서 정연한 사회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었다. 하나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가 있었고요. 하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재 국가가 하나가 있었고요. 고통받는 사회였죠. 또 하나는 무법 국가가 있었습니다. 놀지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어디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지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정부에 대한 항거는 시민불복종이라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분은요. 오직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이분은 기본적으로 체제는 인정을 한다 안 한다. 그렇지. 그 사회의 체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말이야.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는 건 시민불복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회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잘잘한 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법들은 가끔 부정할 수 있겠지. 실제로 그런 부정의한 법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만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답니다. 되시죠? 다시 한번 가볼게. 놀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일어난다는 건 이분은 기본적으로 뭘 인정한다? 그 사회의 체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회 체제를 인정한다는 건 그 사회 체제의 근간이 되는 무엇도 인정하는 겁니까? 헌법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회 체제의 근간이 되는 무엇도 인정한다? 헌법도 인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헌법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하위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하의 법들은 때때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부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부정의한 법들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는 거야. 어렵니? 어려운 개념 아니야. 다시 한번 가볼게. 이 사람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시민 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이분은 기본적으로 뭘 인정한다? 그 사회의 체제나 그 사회의 헌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라든가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제도나 정책이 때때로 부정의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만 항거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 항거의 행위를 뭐라고 한다?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또 항거하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일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만 항거를 하겠다라는 거지. 일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은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건 합법적 행위는 아니지. 무슨 행위입니까? 위법적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됐습니까? 위법적 행위를 했으므로 시민 불복종의 결과는 뭘까요? 그렇지. 처벌을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위법 행위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근거입니다. 그럼 그 법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건데 그거의 근거, 곧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유된 정의관이라든가 한 사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송합니다. 정의관이라고 할게요. 정의관이라든가 다수의 합의된 정의관이라든가 공동체의 정의관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정의관을 한 사회법이 위반했을 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단어는 다수결의 원리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으로 한다? 이건 아닙니다. 비슷한 용어긴 한데 다수결의 원리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한다는 건 아니야. 왜? 다수결의 원리는 누가 지지합니까? 그렇지, 공리주의가 지지하지. 그런데 놀지는 뭐에 반대합니까? 공리주의에는 반대하시죠. 되십니까?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펼쳐나간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이분은요. 그 사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유된 정의관이라든가 다수가 합의한 정의관이라든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정의관을 바탕으로 이것에 어긋났을 때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되시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공유된 정의관이라는 게 뭐냐? 공유된 정의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공유된 정의관 이런 겁니다. 놀지는 무죄비일 상태에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놀지가 제시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며 2-1번의 원칙이 뭡니까? 차등의 원칙이지. 2-2번의 원칙이 뭡니까?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한 사회법이 심각하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적어볼게요. 한 사회법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공유된 정의관은 이런 거라고. 사람들이 무죄배일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합의해 놓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칙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평등한 자유 원칙이 있었지.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사회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평등한 자유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 그 의문은 뭡니까? 그렇지. 선생님
2-1번의 원칙인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 법이 차등의 원칙을 어겼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그 문제를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풀 수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등의 원칙이라는 건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사회 법이 차등의 원칙을 어겼을 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푸는 게 아닌 뭘로 풀어야 된다? 복지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차등의 원칙은 무슨 부분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이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지, 시위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국가의 복지 정책이 선행되지 않고는 풀릴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되시죠? 꼭 알아두셔야 돼. 놀지는 한 사회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되나, 한 사회 법이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풀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뭘로 풀자라는 겁니까? 그렇지, 복지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 왜? 경제적인 부분은 단순히 시위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조건은 없냐라는 거야. 조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봐요. 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래서 체제는 인정한다고 그랬어. 그럼 체제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법이 바뀌기를 원해. 그럼 무력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첫 번째 조건은 비폭력, 평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폭력을 사용한다는 건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비폭력 평화 이유는 딱 나오지. 나는 부정의한 법은 지키지 않으나 다른 법은 지키겠다라는 거야. 부정의한 법은 지키지 않으나 폭력을 행사해서 다른 법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비폭력 평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법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에 대한 뭘 보여준다고요? 충실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되시죠? 비폭력 평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민 불복종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위법행위라고 했습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뭘 감수해야 된다?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민 불복종 운동의 내용이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는 거지. 공개돼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동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감한다면 그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면 성공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높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공개성과 이 사람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뭘 올리자? 성공 가능성을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제가 의미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렇지. 일부 부정의한 법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줄게. 봐봐. 이게 한 사회 법입니다. 그 사회 법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의로운 법이 있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부정의한 법이 있겠지. 이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 부정의한 법 중에도 뭐가 있을까요?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있겠지. 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시민 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일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만 시민불복종의 운동의 대상이 되며 모든 부정의한 법이 시민불복종 운동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되시죠? 또 하나는요. 시민불복종 운동을 할 때 그걸 행하기 전에 모든 합법적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나는 놀지는 이 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법적 행위를 다 해보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해결하려고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는 것이다. 최후 수단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모든 합법적 행위를 해보자 하는 거야. 합법적 행위를 해보고 나서 그 이후 최후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시민불복종 운동의 이유는 이 사람이 체제를 바꾸기 위한 건 아니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기 의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체제는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뭐가 일어난다고 봤습니까? 시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난다고 봤지. 오케이? 그래서 이분은요. 시민불복종 운동이란 체제 변혁을 위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체제를 바꾸기 위한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분의 출발이 체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이 있겠지. 그 운동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그건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질서 정연하지 않는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질서 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었지. 하나는 뭐였습니까? 고통스러운 사회가 있었죠. 고통받는 사회, 독재국가였지. 그 다음에 무법국가였지. 그런 국가에서 체제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걸 혁명이라고 하면 그걸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됐지? 가끔 이게 뭐하고 바뀌어 나오냐면요. 정책 변혁을 위한 운동이다라고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이건 맞아. 헷갈리면 안 돼. 체제 변혁과 정책 변혁은 완전히 다른 말이야. 체제 변혁이라는 건 그 사회의 근간 자체, 이데올로기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라는 입장이고, 정책 변혁이라는 건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되 그 안에 있는 법, 제도, 정책을 바꾸자라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분이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결국은 뭡니까? 정책 변혁, 법 변혁, 제도 변혁이지. 이건 말할 수 있으나 이건 시민불복종 운동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이분과 함께 시민불복종 운동이 나오면 문제로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가볼게요. 서로인데요. 노은재라는 분은 여러분들 교수로서 197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이미 그때 미국 사회는 체제가 안정이 됐고 체제가 이미 공고히 굳어진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로가 활동했을 때는 노을지보다는 거의 한 150년, 2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 사회가 아직 정착되기 이전이다. 전쟁이 빵빵 터지고 있을 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로 배경부터 한번 가볼게요. 소로가 등장했을 때 배경은요 여러분들 멕시코와 미국이 영토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멕시코와 미국이 영토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을 때고요. 또 하나는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노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지?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외국으로 전쟁이 터져 있고 내전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겠지. 전쟁하는 데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없어졌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실제로 여러분들 2년간 이런 전쟁이 뻥뻥 터지니까 미국 내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국민들한테 거둘 수밖에 없겠지. 국민들한테 거둬야 되는데 그 이전보다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새로운 조세 제도를 만들어야겠지.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면요,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를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인두세라는 건 이런 거야. 우리 집에 전기세가 나왔는데 한 달에 2만 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집안 가족 구성원이 5명이라고 해서 머리 숫자만큼 2만 원씩을 다 내는 거야. 그럼 실제로 쓴 건 2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내야 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원이 되는 거지. 이게 정당하니 부당하니? 부당하지. 인두세를 신설해 놓으니까 소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부당한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이 인두세를 거부합니다. 인두세를 거부합니다. 결국은 인두세를 거부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지. 이분 어디 가십니까? 실제로 세금 안 내서 어디 가시는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감옥입니다. 감옥을 가시는 분입니다. 지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감옥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럼 누굽니까? 소로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이 사람 감옥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문가 인모가 와가지고 꺼내주시는데 돈 내고. 오케이? 이 사람 대단하시죠? 세금을 안 내서 감옥을 가버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형태입니다. 이 사람 왜 인두세를 거부했을까요? 노을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근거가 공유된 정의관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소로가 말하는 근거는 한 사회 법이나 제도나 혹은 정책이 나의 양심에 위배됐을 때, 나의 양심에 위배됐을 때 즉각이야. 양심에 위배됐을 때, 개개인은 양심에 위배됐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거가 완전 달라요. 노을지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공유된 정의관, 합의된 정의관, 공동체의 정의관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소로는 개개인의 양심에 위배되면 즉각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즉각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설령 내가 어딜 가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되십니까? 오케이. 이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회정의입니다. 소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회정의이고요. 이 정의는 곧 인간의 양심으로 받아들이며, 이 정의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며, 이 여러 사람들의 양심의 공통된 속성을 모아서 글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성문화시켜놨습니다. 그걸 뭐라고 보는 겁니까? 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나의 양심을 저버린 순간, 이 법이라는 게 나의 양심을 저버린 순간, 그건 이미 뭐가 아닙니까? 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최고 가치는 뭐고? 정의고. 이 정의는 나의 뭘로 받아들이며, 양심으로 받아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모아놓은 게 바로 뭐다?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나의 양심을 저버렸다면 그건 이미 뭐가 아니야? 그렇지, 법이 아닌 거지. 이 말 되시죠? 그래서 나의 양심에 위배되는 순간 즉각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법을 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되시죠?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적어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입니다. 먼저 인간인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부, 어떤 국가에 속하는 국민은 나중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국가가 나의 인간됨을 침범한다면, 곧 나의 양심을 위배한다면 언제든지 뭐 해도 좋다, 어겨도 좋다 라는 입장이 누구 입장이라고요? 그렇지, 소로의 입장이라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조건 가볼게요. 조건입니다. 노을지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자, 우선 이렇게 가볼게.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뭘 주장합니까? 비폭력 평화를 주장합니다. 조건이 기본적으로 비폭력 평화를 주장하나, but
좀 다른 부분은 때때로 뭣도 인정할 수 있다, 폭력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폭력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노을즈가 살았을 때는 미국 체제가 완벽하게 정착이 된 사회고요. 소로가 살았을 때는 미국 체제가 아직 정착이 덜 된 때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비폭력으로만 해서는 정부에 내 뜻을 알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강력하게 한거가 필요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 방법이 바로 폭력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한다라고요. 이게 노을즈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요. 노을즈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모든 합법적 행위를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라고 했지.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에 위배됐을 때, 내 양심에 위배되는 법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즉시입니다. 즉시. 최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내 양심에, 개개인의 양심에 위배된 법이 나왔을 때 즉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또 하나는요. 노을즈하고 다른 점은 노을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일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분은요. 내 양심에 위배되는 즉시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을즈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비슷한 부분은 뭘까요? 그렇지. 이 사람 뭡니까? 당연히 시민 불복종 운동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말하겠지. 그럼 뭘 감수할 수도 있다? 처벌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되십니까? 그 다음에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겠지. 개개인이 양심에 비춘다고 해서 그걸 사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심은 뭡니까? 보편적 정의를 위한 거야. 보편적 정의를 위한다는 건 결국은 나만 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익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나머지는 노을즈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다르죠? 오케이. 노을즈하고 소로를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민 불복종 문제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민 불복종 운동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